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은 추석 또 설날 명절 부모님 친지들에게 어떤 선물을 하시나요? 혹시 정관장 선물을 하시진 않습니까? 얼마 전 2주 전에 이제 추석이 지났죠. 추석이 지났는데 혹시 여러분들 정관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관장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야 되는 아주 좀 특집 방송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문성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표님, 예.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딱 내놓을 만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네, 마이크 조금 있는 대로 가까이 해주시고요. 예. 자잘자잘한 거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952년 전주에서 출생을 했고요. 네. 군산교육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를 했고요. 전주의 영생대학에서 교사를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습니다. 영문과를 다녔고요. 그리고 전북일보의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전북일보. 사이버에서요.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쿠데타가 일어났을 적에 그 기자들하고 보안대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표를 썼습니다. 전두환 쿠데타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예. 예. 그리고 중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석대학교, 전주 우석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 8년 근무를 했습니다. 네. 조교수로 퇴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오자마자 그 주간 신문을 발행하고 싶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쇼핑 신문 라이프 저널이라는 주간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한 25년 동안 발행을 했었죠. 그리고 홍삼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농약 유기농 홍삼입니다. 네. 암 환자들을 위한 홍삼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홍삼 사업을 하면서 정관장을 알게 됐습니다. 1940년도 조선총독부가 세금 수탈과 독립자금 차단을 위해서 만든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가 폭로를 했습니다. 그 폭로를 한 게 언제쯤이었어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요? 예. 예. 아니 근데 대표님 그 평소에는 아주 목소리도 크고 저하고 말씀 잘 나누고 그랬는데 예.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그 좀 많이 방송이 예. 처음이시라서 그런지 30년 만에 처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울의 소리가 귀가 너무나 세셔가지고 제가 귀가 싹 눌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랑 수다 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관장에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이제 2015년도라 그랬죠? 예, 아직 안 끝났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발견을 하고 네네. 2015년도에 즉시 그 한국 홍보를 했습니다. 정관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네. 홍보를 했더니 한국인상공사가 이제 고소를 했죠, 저를. 그래서 경찰, 검찰, 1심, 2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네네. 그리고 승소를 했죠. 예.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이제 홍삼이나 정관장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한 것을 가지고 모아서 원고를 하나 썼습니다. 네. 그 쪽팔려 홍삼 장수 못하겠다라는 제목의 원고를 지금 마무리를 해놨는데 아직 출간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홍삼 회사명을 홍삼 아리랑으로 바꾸고 네. 브랜드명을 얼박힌 홍삼으로 바꿔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20년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3.1절에 102주년 기념 3.1절 102주년에 네. 홍삼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월 3일 날에 한국인상공사 본사에 올라가서 정관장을 홍삼에서 지워달라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 증명도 발송을 했죠.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재판 얘기할 때 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삼 재판을. 독립운동을 홍삼 독립운동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홍삼 그러니까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게 2015년이라 그랬는데 예.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제가 이제 홍삼 장수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홍삼을 팔으려면은 1등은 홍삼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정관장을 공부를 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관장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1940년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정관장이요. 상표가.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고들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정관장이란 이름은 1940년 조선총독부가 한인들이 홍삼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 한인들이 이 홍삼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막고 홍삼에서 세금을 수탈하고 또 홍삼 팔아가지고 독립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든 홍삼에 붙인 감시딱지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친일 부역 식민 잔재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을 그렇다면 홍삼 독립군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대표님 스스로 그렇게 지칭을 하시잖아요. 예. 홍삼 독립군이라는 그 별칭은 누가 지어주신 건가요? 아니면 대표님 스스로 만드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그 어느 분한테 네. 우리 홍삼이 현재 우리 홍삼을 대표하는 이름이 정관장인데 정관장은 우리 홍삼에 붙어서는 안 된다. 네. 1945년 광복이 되는 순간 일본으로 도망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남아서 우리 대표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을 지워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저한테 그러면 당신은 홍삼 독립군이군요. 이렇게 별칭을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싫지가 않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삼 독립운동 본부라는 건 저거는 임시로 만든 건가요? 어떤 시민단체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정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예. 민간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 성격을 띠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그 자체, 그러니까 KGC 인삼공사가 영업하는 행위하고는 별개로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름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어쨌든 KGC 인삼공사라는 그곳은 그 사기업이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으로서 영업 활동의 자유는 분명히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영업하는 건 굉장히 큰 모순이다, 이건. 그런 취지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정관장하고 지금 막 싸우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가 이 자료 화면을 좀 보면요. 예. 이 정관장이라는 이 브랜드 자체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거다. 그리고 조선 총독부 저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총독부 이제 총독부 외관이고요. 건물.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총독부 내부의 모습이에요. 총독부 내부의 모습이고, 자, 요 사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정관장 고려삼이라는 그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뭔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1945년 이제 광복이 됐는데 대한민국 전매청에서 이 국민들이 정관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국인삼공사에서 정관장을 이제 전신이죠. 한국인삼공사의 전신인 전매청에서 정관장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그림입니다, 저게. 네.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한국인삼공사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종의 빙표라고 돼 있는데 정관장을 선물 세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저 빙표까지 같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저것도 이제 빙표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몇 년 뭐 동이라고 돼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쓰던 것입니다. 일제 시대 때 쓰던 빙표. 그럼 저기 한자는 뭐라고 돼 있죠? 진삼사량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진삼이라는 게 진짜 진짜 인삼이다, 진짜 홍삼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사량이라는 건 어떤 단위 무게 단위. 무게 단위. 그리고 저기 보면
오른쪽에 조선 총독부 전매국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조선 총독부에서 사용했던 홍삼의 그 어떤 빙표로 사용했던 그 증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대로 조선 총독부가 우리들 수탈하려고 네. 말살하려고 독립자금 차단하려고 만들었던 그것을 광복 이후에도 왼편처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네. 아주 문제가 심각하네요. 지금 대표님은 그렇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입주를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에 입주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정관장을 발견을 하고 네. 정관장이 우리가 정말로 써서는 안 될 그 식민 일제 부역 식민 잔재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어차피 홍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홍삼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욕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홍삼 이름도 홍삼 아리랑으로 바꾸고 홍삼 회사도 홍삼 브랜드도 얼박진 홍삼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그 회사 매장 장소도 의미가 있는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찾다가 임진왜란 때 조선 팔도에서 일본한테 점령당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전라도입니다. 아하.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입니다. 음. 거기를 총관할하던 가명이 있는 곳이 전주고 그게 이제 전주성입니다. 그런데 외놈들이 팔도 중에서 이제 곡창지대인 호남을 점령을 해야지 물자도 조달을 하고 그다음 이순신 장관한테 가는 그런 물자도 차단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거기를 이 호남의 곡창인 이 전주성을 점령을 하려고 저기 웅치고개라고 있습니다. 진안하고 전주 사이에 거기를 넘어가지고 오는데 웅치에서 전투를 일단 벌립니다. 근데 그거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갖고 얘놈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를 넘어서. 근데 너무나 그 심각하게 싸움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심각하게 싸움을 했냐면은 외놈들이 이기기는 이겼지만 참 조선군이 정말 훌륭하다, 충성심이 대단하다, 애국심이 대단하다라는 글을 써놓을 정도로 심각하게 전투를 벌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진을 다 뺀 왜군들이 전주 가까이 와가지고 아마 쉬었다가 내일 새벽에 진군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원 출신인 황진 장군이라는 분이 네. 남원에 있다가 남원에서 한 700여 군을 그러니까 관민, 의병하고 관군하고 합쳐서 한 700명 됐다고 그래요. 그 군대를 끌고 새벽에 전주성으로 옵니다. 그래서 안덕원이라는 전주 근교에다가 진을 치고 있는 왜군 한 7,000명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700명이 습격을 해가지고 3,000명에서 한 3,500명 목을 뱉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진안을 거쳐서 금산으로 후퇴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주성이 지켜졌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전주에다가 확실하게 털을 잡아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때에도 조선 팔도 중에서 이 의로운 동학군들한테 성을 내어준 이 도가 전라도입니다. 전주성입니다. 이거 정말 전주는 정말로 의로운 고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다 자리를 잡고 싶은데 그러면 전주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의로운 고장이 그 지역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옥마을이 한 30-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도 있죠. 전주 한옥마을. 근데 전주 한옥마을의 유래를 찾다 보니까 이 경기전이 성역이었답니다. 조선시대. 네.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갔대요. 그 넓은 땅에. 근데 이제 1910년 한일 합병이 되고 경술구치로 이제 성이 허물어지니까 외놈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살으려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전주 시민들하고 그 의식 있는 시민과 그 선비들이 이건 막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집을 짓고 말하자면 한옥이 집이 이제 방패막이가 되는 것이죠. 외놈들이 못 들어오게.
은행나무골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들어와서 사시게 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전주에서도 전주 한옥마을에다가 우리 매장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홍삼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독립정신이 서려 있는 한옥마을에다 매장을 내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한옥마을로 들어가게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한옥마을에서 어쨌든 이제 사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홍삼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정관장이라는 브랜드하고 굳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또 뭐예요? 제가 이제 그 원고 책 이름에도 이제 가제를 쪽팔려 홍삼장수 못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홍삼장수로서 자존감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 순간에 그 100여 년 전에 우리 저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가족이고 자기 생명까지를 버리면서까지 자기 재산은 물론이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이거 참 잘됐다. 교과서에서 보는 독립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 네. 나는 이제 교과서에다가 그냥 교과서에서 그냥 독립운동은 유관순 누나나 안중근 의사만이 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나도 독립운동에 동참을 하자. 자, 그런 생각을 가졌죠. 네, 네. 말도 안 되는 욕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생활 속에 이 친일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제가 그 교과서의 친일파들이라는 그 친일파 방송에서도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삼양사 그룹이 있어요. 삼양라면 말고 예. 삼양사 그룹이 있는데 삼양사 그룹이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하고 손을 잡고 그 지분을 반반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당금으로 해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가는 돈,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지금까지 나간 돈이 600억이 넘어요. 미쓰비시에. 예. 예. 그러니까 600억 원. 예, 600억 원이 넘는 예. 거예요. 예. 예. 그 수익금을 절반 나눠 가지고 배당금을 주는 거죠. 미쓰비시 기업에다가.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생활 속에 깊게 침투해 있는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의식이랄지 정신이랄지 또는 일본어의 잔재랄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평소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우리 대표님 처음 뵙고 정관장이 일본 브랜드였다, 총독부가 만든 그 브랜드였다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저 윤석열 씨가 지금 왕자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손바닥에다가. 이제 부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정관장이 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부적이라는 것은 어떤 그 기원을 네. 무엇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가지고 어떤 문자를 쓴다든지 기호를 쓴다든지 하는 게 이제 부적이잖아요. 그것을 몸에다 지니는 게. 1940년도 일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상권을 강탈하고 세금을 수탈하고 독립자금을 차단하고 그래서 조선 민족이 망했으면 좋겠다, 말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부적입니다. 정관장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인 정관장은 주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관장 우리가 부르거나 애용하거나 사거나 이런 행위는 주술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할수록 우리 민족은 일본의 뜻에 의해서 그 예전에 일본 애들이 우리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말하자면 자살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이것을 홍삼에서 지워야겠다. 네. 이게 바로 독립운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정관장이 일제의 브랜드라는 이유와 근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좀 화면을 보면요, 저는 구글에서 정관장의 유래를 딱 찾았더니 예. 검색을 했더니 바로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글도 다 알고 있어요. 예. 정관장이라는 용어는 1940년대 초에 사제홍삼과 위조 고려삼이 범람하자 조선 총독부 전매국이 만든 홍삼인데 이 사제홍삼하고 구별을 짓기 위해서 만든 거고 정부가 관할하는 공장에서 제조 포장된 진짜 관제품이란 뜻이라는 거죠. 예, 저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것은 조선 총독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1940년대 정부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예. 조선 총독부 정부겠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버젓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예. 정말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서 이 선물의 용도랄지 그다음에 뭐 본인이 스스로 먹는 보약의 용도나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장난스럽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설이나 추석 때 홍삼을 자기가 존경하는 분한테 선물을 하는데 거기에 붙은 정관장은 주문이고 그것은 일본 애들의 우리를 말살시키려는 부적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안다면은 받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선물이니까 주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예. 참 이렇게 좀 고통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저기 KGC 인삼공사에서는 뭐라고 반박을 해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 제가 이제 만화도 그리고 플래카드도 걸고 동영상도 띄우고 정관장은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1940년 수성충도법 우리를 말살시키려고 만든 이름이다. 상표다. 이렇게 했더니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 영업을 방해한다. 문성규가 한국인삼공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근데 목적이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리고 그보다 더 크게 저를 고소를 한 게 명예훼손이다. 일본이나 제국주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억지로 거기다가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붙이고 있다. 문성규가. 그렇게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다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이제 죄가 있다 이건 그렇게 이제 판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죄를 때리기 벌을 주기 전에 그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조정위원회. 예. 네. 거기에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조정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정관장 측에서 만약 문성규 씨가 앞으로 한국인삼공사가 정관장이라는 이 세 글자를 쓰는데 시비를 걸지 않는다고 약속만 한다면은 고소를 취하하겠다라는 제안을 했답니다, 저한테. 그래서 그 불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벌금 같은 거 물지 말고 그냥 더 이상 시비를 않겠다라는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주면은 저쪽에서 받아준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한테 권유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정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글자를 모르고 이 사실을 내가 발견을 못했다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실을 내가 분명히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이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니 내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한국인삼공사에서 만약 내 조건을 들어준다면 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한국인삼공사에서는 홍삼에 정관장이라는 이 우리를 브랜드를? 말살시키려고 만들었던 조선총독부의 이 부적을 붙이지 않는 것, 이것을 홍삼에서 이것을 지우는 것을 나한테 약속을 해준다면은 더 이상 나는 시비를 걸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저 조정위원장님께서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경찰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한 백성으로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누구 생각이 맞는지를 국가기관인 법원에다가 나는 공식적으로 제소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법원에다가 제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대표님이 이기셨어요. 예. 자,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예. 자, 이렇게 자료화면 보면 식민 홍삼과 독립 홍삼이라고 있어요. 예. 저건 어떤 취지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940년대에 대한민국을 말살시키려고 우리 한민족을 말살시키려고 만들었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시대가 1940년대 시간이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관장이라는 식민 잔재를 사용하는 그 홍삼은 식민 홍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홍삼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항하는 홍삼을 독립 홍삼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홍삼은 지금도 독립운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저기 이제 저 식민잔재 정관장이라는 게 과거에는 이 정부를 칭하는 정관장의 정자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기 정자가 발을 정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음 그 자체는 정관장 똑같은 발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저기 이제 정관장은 식민 홍삼이다. 그래서 저건 얼빠진 홍삼이라는 그렇죠. 뜻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일본 얼이 들어있는 상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이 빠져 있죠. 그렇죠. 일본의 정신이 들어가 예. 있는 그렇습니다. 홍삼 수탈과 홍삼 주문, 뭐 홍삼 부적, 뭐 이런 예.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제 독립 홍삼은 얼 박힌 홍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영혼의 먹거리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그런 의미에서 독립 홍삼, 홍삼 독립 뭐 운동본부 뭐 이런 예. 취지에서 전주 한옥마을에 지금 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전주 한옥마을에는 조선 왕실의 이제 태짜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1905년에 저 일산의학 이후에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성안으로 들어가서 풍남문, 전주에 풍남문이 예. 있죠. 예. 풍남문 서쪽을 점거하고 그래서 전주를 지키기 위해서 한옥을 짓고 마을을 이루기 시작한 게 이제 전주 한옥마을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한옥마을. 네네. 그래서 전주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한옥촌, 선비촌, 학자촌 뭐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전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러셨군요. 전주에서 이렇게 학창 시절이 또 이제 기억이 많이 나고 그래요.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하고 한옥마을 쪽에 이제 뭐 산책도 가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 당시 한옥마을은 지금처럼 어떤 문화재 형태랄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상업화된 한옥마을 또 관광지의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문화재의 느낌이 조금 더 많았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가끔씩 이제 또 처가가 그쪽에 있어서 가끔- 전주이세요? 네, 예, 처가가 전주고요. 예, 저도 예. 고등학교를 또 전주에서 나왔죠. 예. 네. 자, 홍삼장수가 한옥마을에 있는 이유. 그래서 전주는 의의 고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의의 고장이기 때문에 홍삼장수가 한옥마을에서 홍삼 독립운동 본부를 세우고 예. 홍삼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자, 멋지시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KGC 한국인삼공사와 싸우고 있는 이유는 KGC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혹시 이 방송을 또 나중에 이제 보고서 또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KGC에서 또 이 정관장, 우리가 또 정관장 갖고서 시비를 거니까 KGC가 우리 영업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저희한테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다. 예. 그런 취지인 거죠. 예. 그것은 법원에서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예. 자, 조선의 홍삼장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 1880년대 네. 이제 동아경명이 전야 어떤 그때쯤에서 우리가 정말 일본 애들한테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정식으로 한일합방이 되기 전에도.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간 것입니다. 뭐 만주로도 가고 뭐 그 중국으로도 가고 미국으로도 가고 막 일본으로 막 해외로 나갔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나갈 적에 그러면 나가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장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들 만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 한인들이 생각하니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홍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을 짊어지고 이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제 밥벌이를 하는 것입니다. 생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그때 애니깽, 멕시코에 간 사람들이 애니깽이라는 농장에 들어가서 그 일을 했던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그런데 1910년이 되니까 자, 고국에서 소식이 들리는데 나라를 빼앗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홍삼 행상을 하던 이 우리 한인들이 나라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써서야 되겠느냐 하고 홍삼 몇 뿌리 판 돈에서 점돌이쌀 모으듯이 조금씩 떼가지고 모았답니다. 아, 모아가지고 이제 안창호 선생이나 뭐 그때 당시에는 이승만 씨가 좀 훌륭한 네네. 분을 알고 있으니 안창호 씨나 이승만 씨나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뭐 하와이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오면은 그 홍삼 장수들이 모아놓은 그 돈을 줬답니다. 독립자금, 뭐 여비, 생활비. 그리고 이제 임시정부에서 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또 요구를 해서 오면은 거기 우리 교민들 그 지부에서 요청을 하면은 또 독립의원금, 뭐 애국금 뭐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독립운동에 보탬도 하고, 그리고 홍삼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홍삼 매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운동가들한테 연락처를 제공을 합니다. 네. 매장이 연락처가 되는 것입니다. 음. 아시트가 되는 것이죠. 특히 만주나 홍콩이나 칭다오 이런 곳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독립군들의 그 아지트가 되고, 그래서 그 일본 경찰들한테 습격도 많이 당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뭐 대부분의 우리 홍삼 장수들은 밖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애국자가 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홍삼으로 독립운동을 예, 예.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홍삼 독립군으로 저는 칭하고 싶어서 그냥 홍삼 독립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홍삼 독립운동 네. 그 활동을 홍삼 독립운동 이렇게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료에 이제 보면요. 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1940년에 드디어 홍삼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할 목적을 갖고 홍삼에다가 딱지를 붙여요. 그게 바로 정관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감시할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정관장이라는 이 딱지 자체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홍삼의 대표 브랜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존심. 예, 이 자존심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 국가의 자존심 문제고요. 예. 우리가 노아베 노재팬 운동을 하면서 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우리가 대항하기 위해서 2년 전에 또 얼마나 많이 또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예. 그리고 결국은 그게 한국의 승리로 또 귀결이 되는 그런 또 과정도 우리가 맛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는 한국이 일본보다 또 국민소득이랄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앞서가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직접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도대체 언제 일본을 따라잡을까? 일본 절대 따라잡을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맞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요, 일본이 세계 1대, 2대 강국이었어요. 미국 그렇죠. 다음에 일본이었죠. 근데 지금은 일본이 계속 지금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어느 정도, 이제는 어느새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고, 심지어 이제는 미국이 그 동아시아 정책을 세울 때 과거에는 일본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하고 중요한 파트너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정관장이라는 이 딱지, 총독부가 독립운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용했던 이 딱지를 우리가 이 브랜드로 사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상황을 보고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누가 이제 저희 홍삼 독립운동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관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를 한다면은 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다. 유관순 누나가 형무소에서 귀가 잘렸는데 네. 고문 받을 적에 일경한테 그때 귀를 자른 가위가 정말 잘 든다고 해가지고 그 가위를 주워다가 우리가 빨아서 닦아서 계속 쓸 수가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똑같다. 우리 피 빨아먹으려고 우리 말살시키려고 만들었던 이 부적인 친일잔재 정관장을 이것만 붙이면 잘 팔린다고 돈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지금 쓰는 것은 유관순 누나 귀를 자른 가위를 잘 든다는 이유로 쓰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자, KGC 인삼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장 관련된 뭐 사진을 제가 조금 모아봤어요. 예. 예. 여기 이제 사진을 보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1950년대 홍콩 성도일보에 이제 광고를 냈던 이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정관장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기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 보면 저거는 저 제품들은 일제시대 때 어떤 그런 제품들인가요? 저 왼쪽 위쪽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적에 사용됐던 제품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제시대 때 사용이 됐던 것이 아니고 포장이나 이런 걸 보면 그대로, 일제시대 때 건 아닌 것 같아요. 형태는 일제시대 때 형태인데 네, 사용은 저 사진은 아마 해방 이후에 예, 예. 그대로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오른쪽에 있는 위쪽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건 이제 항아리. 예. 그러니까 홍삼을 예, 만드는 홍삼 제조 과정. 제조 과정에서 이제 항아리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는 왼쪽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저거는 어떤 그 캔 같은 거 같아요. 캔. 그러니까 철 왼쪽 깡통? 아래요. 예, 예, 왼쪽 맞습니다. 아래. 깡통 예, 같은. 예, 깡통입니다. 예, 예. 저게 이제 정관장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표시해 가지고 저걸로 이제 제품화해서 판매가 됐던 예,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저게 이제 일제 시대 때 썼던 것 같은데 저게 그렇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것은 지금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보면은 광복 이후에 예. 아마 사용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정확한 같습니다. 사용 연도는 예. 아무튼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쨌든 인삼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정관장 관련된 자료인데 그렇다면 예. 자 KGC 인삼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걸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게요. 참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역사 문제가 이 중국 애들이 고구려를 갖다가 자기들 것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네, 역사 왜곡 작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관장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1899년도에 대한제국 삼정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1908년도에 전매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도에 우리가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죠. 네. 그래서 일본 아이들이 1928년도에 우리 인삼 홍삼에다 붙인 이름을 공식적으로 고려삼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1928년도에. 그리고 1940년도에 정관장이라는 감시딱지를 붙입니다. 네. 부적을. 그리고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19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매국 염삼과를 설치를 합니다. 염이라는 것은 소금이고 삼이라는 것은 인삼, 홍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2년도에 전매청을 만듭니다. 1952년이라면 이제 해방 이후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1989년도에 전매청이 공사로 됩니다. 자, 국가기관이죠. 네, 네. 그리고 이게 민영화가 되는데 1999년도에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라고 명칭을 바꾸면서 민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1989년도에 공사가 될 때는 한국담배인삼공사라는 그렇죠. 이름으로 공사가 됐어요. 그때는 어쨌든 국영기업이었어요. 국영기업이죠. 네. 근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민영화가 되면서 KTNG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KTNG의 자회사가 KGC 인삼공사가 그렇죠. 되는 100% 거죠. 자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담배세가 물리기는 하지만 이건 전매 제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전매 제품이라는 건 국가에서 오직 국가에서만 취급하고 예. 판매하는 것이 전매 제품인데 지금 전매 제품은 아니에요, 담배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산 뭐 담배도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담배를 뭐 KTNG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누구든지 담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있고요, 또. 예. 자, 그렇다면 이 KGC 인삼공사는 우리가 과거에 한국 담배인삼공사 또는 국영기업, 공사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왜 공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왜 민영기업인 거죠? 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역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일제시대 때 정관장을 가지고 그 조선정독부에서 이 국민들한테 홍삼을 내놓으니까 그리고 수출할 때도 그것만 가지고 하니까 자, 우리 한인들이 믿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다.
그러고 나니까 해방 뒤에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정관장 이름을. 똑같습니다. 전매청이 한국 담배 인상 공사가 돼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그 공공할 때 이것은 국가기관이구나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영화가 된 다음에도 공사를 씁니다. 한국 담배 인상 공사가. 네. 근데 이게 민영기업인데 공사를 쓰면 안 된다라고 정확히 농협인가 어디서 이제 그 제소를 했습니다. 실은 공사를 쓸 기업은 100% 민영화가 된 KGC가 아니라 한국 인상공사가 아니라 네. 농협 홍삼이다. 농협이 더 공공에 가깝지 100% 민영화가 됐는데 한국 인상공사가 공짜를 쓸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제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패했습니다. 패했습니다. 법원이 KTNG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한국인삼공사의 손을 예. 들어준 거예요. 그때 이제 법원의 변은 이건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 쓰는 게 이 자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이 용어는 한국 담배 인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쓸 수가 있다. 너희도 쓰려면 써라 라고 오픈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개인 기업체도 공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홍삼공사, 고려홍삼공사 이렇게 뭐 공사자 붙인 회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국민들이 속고 있습니다. 개인 사기업인데 한국 담배 인사공사처럼 그 공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린다고 그래요. 국민을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법원에서 지금 잘못 판결을 내린 겁니다. 국민이 지금 속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지금 국가에서의 지분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거기에서 7% 가지고 7% 정도만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민간에서 이제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요. 민영화가 될 적에요. 70%가 외국 자본이었습니다. 처음에요. 예. 네. 30%만 우리 국내 자본이었습니다. 근데 이 민영화가 된 뒤에 예전에는 그래도 전매청으로 있을 적에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민영화가 되고 일본 자본이 들어와 일본 자본이 그때 35%, 미국 자본이 35%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사장을 갈굽니다. 왜 매출이 안 오느냐? 왜 이익이 이렇게 적으냐? 그러니까 사장은 자기 인사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연구라든지 실험실에서 뭐 연구를 한다든지 이것은 다 지워버리고 돈 드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예를 들자면 순수 홍삼에서 홍삼보다 값비싼 한약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섞는 제품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보물처럼. 이제 정관장이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옛날 정관장인 줄 알고 옛날 그 100% 홍삼인 줄 알고 사 먹고 있는데 사실 돋보기 쓰고 쳐다보면은 그 안에 홍삼은 뭐 0.1%, 뭐 1%, 2%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값을 다운시켜가지고 팔면 정관장인데 뭔데 홍삼인데 이렇게 싸 해가지고 사 먹는 것이죠. 국민 건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것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홍삼이 몇 프로 들어가 있고 홍삼이 아닌 게 몇 프로 들어가 있고 이것을 크게 내놓아야 되는데 돋보기 써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작게 써놓습니다. 그것을. 자, 이런 것들도 국민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홍삼에. 이것도 바로 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분표기나 이런 부분들이 눈에 안 보일 만큼 너무 작게 써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냥 정관장 홍삼 그러면 그냥 100% 홍삼이려니 또는 뭐 아주 그러니까 홍삼 성분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8, 90%는 뭐 홍삼이려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제가 많네요. 정관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그 홍삼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그 일제시대 때부터 홍삼이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또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홍삼은 대한민국의 어떤 부를 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고려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는 또 홍삼
그 독립군의 또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저기 예. 좀 지도를 좀 보면요. 자, 홍삼 독립군 지도예요, 저게. 예.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맙습니다. 예. 자, 이 홍삼 독립군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대표적인 것만 좀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실래요? 지금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이요. 예. 그 대한제국 조정입니다. 거기서 대신들이 홍삼이 그 값이를 그때 당시에 중국에서 중국 홍삼의 10배를 받았습니다. 가격을. 그러니 이게 돈이 드니 우리가 그 궁핍하니까. 근데 지금 외세들이 막 들어오는데 막 이 대포, 기관총 이것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잘못하면 외국들한테 우리가 먹힐 것 같다. 그러니 우리도 국방을 튼튼히 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어디서 그 자금을 마련하느냐. 그래서 조정에서 홍삼 1만 5천 근을 중국에다가 갖다 팝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뭐 커틀린 기관총이라든지 뭐 소총, 뭐 포탄 이런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 전쟁에 사용할 무기를 예, 구매를 한다는 거죠. 예. 그 군수물자를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수준은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일본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일본 아이들하고 만약 우리 군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1대1로 붙었으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미국산, 일본산, 중국산 최고 수준이 높은 무기만 갖다 사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친일파들이 전부 다 가지고 일본 편에 서서 그 기관총으로 저 충청도에서 그 우리 동학군들을 선멸. 예. 그렇군요. 어디 있고 뭐 하여튼 그냥 전멸을 시켰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슬픈 일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예. 저 그 바로 옆에 이제 고종 황제 사진인데요. 예. 고종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나라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합니다. 고종이. 근데 들키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그럼 내탕금이라고 하던데 홍삼을 팔아가지고 이제 궁궐 이제 비용으로 쓰는데 그 홍삼을 비밀로 중국에다 팔아가지고 그때 1만 근을 팔았다고 그래요. 그 상하이에 있는 덕화은행, 그 독일이죠. 독일을 덕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덕국이라고 그랬거든요. 상하이의 덕화은행에다가 지금 돈으로 아마 제 추정에 몇백억 됩니다. 그 돈을 묻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이등 방문하고 이완용이가 그것을 알고? 가져갔습니다. 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무산이 됐죠. 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건너 미국에 이제 태평양 맨 꼭대기에 그 갓 쓰고 있는 우리 선비가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 사진이네요. 예. 이게 이범준인가 될 거예요. 네. 안 보이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대한제국의 미국 공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입니다. 그 사람 아들이 이위종이라고. 이위종. 예, 그 헤이그 특파 3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헤이그 밀사 이위종 그 고종명을 뭐 받들어서 간 그 아들내미입니다. 그 이범준 씨의 아들내미인데 제 양반이 어떤 역할을 했냐? 아까 말씀드렸던 1800년대 후반에 이제 무조건 배 타고 미국으로 가면 좋다더라 하니까 먹고 살 길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제 홍삼 행상을 하려다 보니까 영어도 못하죠. 미국의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모르죠. 뭐 여권도 없죠. 밀수로 왔으니까. 그래서 많이 붙들려고 하고 뭐 뺏기고 이렇게 지금 막 당하고 피해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외교관이 미국 정부에 그때 대통령이 뭐 누구였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백성이 미국이 좋다고 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법을 모르고 뭐 절차를 안 받고 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우리 순진한 우리 백성들을 그 뭐 어여삐 여겨가지고 가입시 여겨서 이렇게 좀 편리를 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그 홍삼 행상들이 자유롭게 미국에서
그 홍삼 행상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국가에서 그 공을 인정해 가지고 훈장까지 줬습니다. 네. 저분한테. 아, 이제 그렇군요. 그런 것이고 저 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위에 그 빨간 것으로 돼 있는 그 일본 사람 사진이 있는데 조선 총독부라고 예, 돼 있네요. 예, 예. 조선 총독입니다. 저게 저 사람이 1940년도에 정관장이라는 그 부적 홍삼 감시딱지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홍삼 판돈이 독립장으로 더 이상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기 가운데쯤 보면 윤봉길 의사가 있어요. 윤봉길 예, 의사가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윤봉길 의사가 저 홍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지기 전에 그 전에 사실은 홍삼을 판매를 하면서 그 돈으로 독립자금을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네요. 예. 저도 몰랐던 사실이에요. 예. 저분뿐만이 아니라 그 박재혁 의사라고요. 네. 그 부산 경찰서를 폭파한 그 양반도 홍삼을 팔아가지고 그런 가지고 포탄도 만들고 사고 구입을 해가지고 여비를 그 상하이에서 저 부산까지 여비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때 이제 홍삼이 큰 역할을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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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자, 홍삼이 이렇게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역할을 했는데, 근데 우리 또 대표님은 지금 현재 재판 중이신 거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데, 자, 요 사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홍삼을 판매한 돈으로 독립의연금을 낸 사진이에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저기 증서가 어떤 증서인 거죠? 독립의연금 영수증이라고 돼 있어요. 예. 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저 홍삼을 팔아가지고 좀돌이쌀 먹어도 모아가지고 이제 그냥 호주머니에다가 여비를 쓰라고 넣어주고 뭐 장소 제공하고 이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공채를 사주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하겠습니다. 뭐 독립공채, 독립의연금, 애국금 이런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을 가지고 샀습니다. 아하. 예. 자, 그런 징표죠, 저게. 네네네. 주로 저것은 이제 미국 쪽에서 하와이, 미국, 북미, 남미 쪽에서 주로 한 것들입니다. 네. 예. 홍삼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역할을 했고 홍삼을 판매하신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다 또 독립운동에 투신을 하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예, 텐데 그렇습니다. 또 그렇다면 또 일제가 홍삼을 또 관리를 했던 상황이라서 예. 일제에 빌붙어서 홍삼으로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또 자료를 찾고 계시는 중이죠. 예. 아직 좀 힘듭니다. 왜 어렵냐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해방 뒤에 자기가 독립운동 했다는 얘기를 숨겼습니다. 그 친일파들한테 많이 공격도 당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독립이란 독자도 지우고 뭐 성씨까지 바꿀 정도로 그런데 홍삼 독립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거기다 신경을 못 쓰고 기록이 없고 그리고 도망 다니라고 또 기록이 없고 또 국내에 들어와서는 또 뭐 독립 운동하면은 또 이제 뭐 이상하게 딱지 붙여 가지고 뭐 총살도 당하고 뭐 법정에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거나 숨기거나 그리 하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인정을 해주고 밝히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네네. 예. 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KGC 한국인삼공사 홈페이지에서요, 정관장의 유래에 관련된 아주 귀한 자료를 또 찾아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요, 이 정관장의 유래를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다가 이게 조선 총독부에서 관리하는 정관장이라는 관제 홍삼의 의미로 정관장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 이게 효시가 되었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버젓이 기재를 해놨어요. 저게 이제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아니, 우리 죽이려고, 우리 말살시키려고 우리 선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감시딱지, 이 부적, 식민잔재 정관장을 훈장처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아직도 정신적으로는 일본한테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네. 저 사람들은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저 기업은 일제 식민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추앙을 하죠.
지금은 저 자료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문 대표님하고 소송이 이제 들어가가지고 정관장이 예. 이 소송 과정에서 이제 지워버렸던 거죠. 맞습니다. 예, 소송 과정에서 지워버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보면 1940년 수출용 홍삼캔의 정관장 상포표 사용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이게 캐나다 예. 지사 홈페이지에는요, 그대로 실제로 있습니다. 영문까지 이렇게 예. 표시를 해가지고 그대로 있었던 예,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문제입니다. 정말로 문제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뒤에 기자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자, 판결이 이렇게 났는데 당신네들 정관장 이름을 홍삼에서 언제 지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심 때는 아직 그 결심이 안 됐으니까 최종 판결이 안 났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니까 그때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리고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없앨 생각은 없다, 전혀 없다 이런 이거죠. 거죠. 예, 이런 예,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예. 우리 재판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정관장 관련된 이제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됐잖아요. 예. 이제 기소가 된 그 영상, 그 애니메이션 만화 영상인가요? 예. 예. 그 만화 영상 그걸 한번 좀 우리 보고 갈까요? 예. 독도와 일본 땅의 문이다. 한국노 위안부 우리가 한 적이 없으문이다. 요새 구라를 많이 쳐서 그런지 이빨 피곤됐어. 이거는 드셔보시겠습니까? 정관장 그것은 한국거 아니십니까? 이것은 1940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홍삼 상태문이다. 정관장 글로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총독부에서 왜 만들었습니까? 새, 금, 수, 탈. 모른 척 한 번 했으문이다. 너 볼수록 정이 간다. 네, 이 영상을 갖고서 이제 명예훼손죄로 이제 기소가 예. 된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게 2015년도의 일이었나요? 15년도 얘기입니다. 예. 이제 저것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저렇게 그 내놓고 또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프랭카드, 예. 예. 현수막을 걸었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고요. 네. 그랬더니 우선 그 오프라인 플랜카드하고 전단지를 가지고 이제 대법원까지 간 것이죠. 네. 그리고 온라인 것은 그 뒤에 대법원 결과를 보고 법원에서 그냥 자동으로 무죄를 그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네. 그 어, 네. 정말로 한스럽습니다. 그 만약에 일본 아이들이 지금 우리를 추종을 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기성세대들은 옛날에 식민 지배 시대에 그런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일본을 우리 위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젊은 학생들은 한 40%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그리고 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결혼하고 싶은 상대가 대한민국 상대다. 만약 그런 젊은 아이들이 저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 정관장에 대한 유래를 정확히 알게 된다면은 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틀려?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정관장이 맞아? 아니면 우리가 보는 대한민국이 맞아? 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것을
빨리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하고 무역 전쟁을 했을 적에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백기를 들자. 우리나라 그 지성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교수나 기자들이 그렇게 들고 일었었습니다. 네, 빨리 그랬죠. 백기를 들자. 예.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게임 안 두게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한국의 승리로.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식민지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 말살시키려고 만들었던 부적을 우리가 비싼 돈 주고 사고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부적 상표를. 우리 망하라고 기도를 하면서 만든 것인데 그게 정관장은 그 글은 주문이고 그것을 그 선물하고 그 상표를 선물하고 하는 이런 행위는 주술행위고 그 자체는 부적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네. 나는 이게 바로 잡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 재판에 이제 승소를 하고 나서 언론에 또 이런 기사가 꽤 많이 났더라고요. 예. 예. 좀 언론의 기사가 보면 정관장 브랜드 조선 총독부가 쓴 용어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료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세금 수탈을 위해 조선 총독부가 만들었다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홍삼 판매업자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재판이 이제 전주에서 이루어졌나 보죠. 예, 이게 최종 전주지방법원에서. 예, 예, 최종 이제 대법원까지 갔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보면 같은 해 5월 같은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일간신문에 넣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서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또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예. 2017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거죠. 예, 예. 자, 그래서 우리 대표님은 어쨌든 현수막과 그다음에 전단지를 돌린 혐의 이게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다가 영상을 올린 거 아까, 예, 이제 아까 조금 보신 전에 거요. 본 예. 그 영상을 올린 거 어쨌든 이거 두 가지가 다 무죄로, 예. 무죄로 이제 예. 판정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확하게 증거를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정관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한국인삼공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다. 그렇죠. 예, 정확하게. 지금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것도 한국인삼공사 KGC의 영업행위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죠. 총독부에서 만든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정관장이라는 이름 상표. 자체를 쓰지 예. 마라. 그거는 대한민국의 자존심 문제다. 정말 쪽팔리는 거다 이거. 예, 그런 취지예요. 이 예. 방송 자체가.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 방송 아마 한국인삼공사에서 내일이나 모레나 뭐 이번 주 중으로 또는 다음 주 중으로 보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불매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 KGC에서 분명히 정관장이라는 브랜드 자체는 쓰지 말아달라. 이건 국민의 자존심이다. 국가의 그렇죠. 자존심이다. 그런 예.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예, 네네네. 말씀하세요. 지금 홍삼에서의 정관장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에서 말하자면 학교 교과라든지 네. 뭐 교목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건물이라든지 홍삼에서의 정관장과 같은 그런 일본 애들이 우리 망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부적과 같은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도사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 동네 명칭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건물도 때려 부수고 나무도 뽑고 지금 이름도 바꾸고 이러고 있는데 정작 정신적으로 독립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애들이 일본 흔적이니까 이거 지워야 돼. 여기서 끝납니다. 나는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흔적이 아니라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정관장에서는 이 브랜드를 저 인삼공사 계속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생각인 건가요?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얘가 답답해 가지고 3.1절 102주년에 그 2주년인 지난 금년
3월 1일 날 홍삼 독립선언서를 선포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부터 우리 홍삼은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홍삼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자료 좀 공표를 띄워주시죠. 했습니다. 네. 자, 홍삼 독립선언서 해가지고 이거를 올해 3.1절 날 발표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날 한옥마을로 이전을 했습니다. 매장을. 네. 그리고 오픈을 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삼공사 사장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경찰, 검찰 1심, 2심, 3심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당신네들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보냈는데 이제까지 반응이 없으니 꼭 반응을 좀 주라. 하겠다 안 하겠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다. 내용 증명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응이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예를 들자면 반응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 언론기관에서 이제 저희를 취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 일간지나 이 방송에서 그러면은 광고부에서 전화가 온답니다. 기사가 올라가면은 그 전화 받으면 편집국에서 기사를 내린답니다. 그리고 한 몇 주 정도 지나면은 광고할 때가 아닌데 정관장 광고가 그 신문에 실립니다. 전면 광고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회사한테 그게 얼마짜리냐고. 그만큼 내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3천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 속고 있구나. 이것은 언론사가 정관장한테 광고를 따기 위해서 우리 회사를 활용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대표님을 이용을 하고 예. 또 문 대표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얼박힌 홍삼이라는 예. 네네 그 회사도 또 이용을 해먹는다는 거죠. 예, 언론사들이. 예. 그래서 참 기자 하면은 그래도 엘리트들인데 알만큼 다 아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국민들 앞에서 앞장서 끓여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갖다가 오도를 하면은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그 신문만 보고 그런 줄 알 텐데 그런 걱정이 많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요. 안타깝네요. 자, 우리 대표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 전국 청소년 독립운동 콘텐츠 경연대회를 여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니 그 회사도 어렵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또 여기에 후원까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 경연대회까지 열었는데 자 이것도 자료화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 회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 매출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한 3년은 매출이 없어도 지낼 수가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아직 3월 1일 날 오픈해가지고 1년도 안 지났습니다. 네. 그래서 비축된 군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 안 해주셔도 좋고요. 지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1회 전국 청소년 독립운동 콘텐츠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네. 요 목적은 젊은 이제 기성세대들은 머리에 일본 하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그 향수에 젖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젊은 애들은 우리가 왜 일본한테 쳐? 일본이 우리 밑에 들어와야지. 그리고 실제로 일본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위에 놓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젊은이들한테 우리 세대는 그렇게 일본한테 당했고 지금도 그렇게 정신적으로 아직 거기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그런 불미스러운 유산 그런 것을 그런 불명예를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전국에 있는 6,500개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는데 어린 학생들 장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학생들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주제를 줄 테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노래도 좋고 춤도 좋고 글도 좋고 시도 좋고 뭐 다 좋다. 그랬더니 정말로 다양한 작품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영국에는 보이스카우트 해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는 청소년 단체가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영국을 지키는 보이스카우트를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되냐, 우리 청소년들은. 이거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니냐. 우리 청소년들은 독립, 뭐 청년 독립운동이라든지 우리 그 대한민국만의 청소년들만의 어떤 단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청소년 독립단, 뭐 청소년 예, 의열단, 예. 뭐 그렇죠. 청소년 광복군 뭐 예, 이런 예, 식으로 맞습니다.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름다운 이름이죠. 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요즘에 그 메타버스를 활용한 저 제페토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 가지고 전국에,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에 있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그냥 다 들어와 가지고 난산 토론회를 한번 갖고 싶습니다. 네. 자, 정관장이라는 것이 이런 부적인데 이것을 꼭 우리가 붙이고 다녀야 되겠느냐, 홍삼에다가. 여기에 대한 토론을 갖자. 공개 토론회. 그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우, 멋지네요. 네. 자, 올해 있었던 그 청소년 독립운동 컨텐츠 경연대회 여기에서 3월 이게 시작이 이제 접수 기간이 8월 15일까지였고요. 예, 어쨌든 이 그렇습니다. 수상작은 이제 발표가 된 거죠. 예. 1등이 아이폰이었네요. 예. 네, 학생들한테. 아, 근데 아이폰인데요. 예. 사서 주려고 보니까 그게 일본어 관계가 있어요. 아이폰이 그래서 예. 아이폰을 안 사고 삼성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현찰로 주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요거 잠깐 요 포스터를 좀 볼까요? 예. 올해 있었던 자, 시상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회 안내. 이건 이제 올해는 이제 대회가 끝났어요. 아직 예. 시상은 안 한 거죠? 10월 9일 날 합니다. 아, 10월 9일이요. 예. 자, 이제 아직 시상은 안 했고. 예. 자, 여기 이제 이런 어떤 컨텐츠 경연 대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1등은 아니지만 2등으로 예. 랩이 예. 선정이 됐어요. 예. 예,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랩이에요. 예, 랩 음악. 홍삼 독립군가입니다. 홍삼 독립군가. 네, 우리 그거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가 덤벼봤자 주먹거리도 안 돼 우리 얼굴을 봐 나도 겁나지 않네 이건 놀이조상 님에게 배운 독립정신을 태운 2021 음악으로 하는 독립운동 건국훈장 애국장처럼 홍삼을 팔아서 마련한 독립자금 동상을 세워서 존경을 표해도 부족하지 그대들이 남기고 간 발자국 따라가지 평화는 가만히 만들어지지 않아 우린 다시 지지 않아 권중 고중 김봉준 그리고 대한민국 넘어 미국에서 노력 다시 난 인상인 이두산 조상섭 한 번은 안 즐겨 김시문 김익주 윤봉기 그리고 장경 박경숙 당신이 밝혀준 진실의 수탈 당하던 우린 다시 빛나리 피땀 흘려 나를 위해 박재혁이 희생하여 만들어낸 게 바로 수말리 자미카나미까지 방사겸에 홍삼을 파는 열정을 우린 본받지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지켜 가르쳐 주신 대로 대한의 평화를 가리켜 날이 저 물어도 우린 절대 안 쓰러져 우린 안 부러져 우리는 홍삼 독립군 홍삼 독립군 적들의 총성 울려도 총성 울려도 공격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yeah. 홍삼 독립가 홍삼 독립가를 위해 우린 홍삼 독립군 홍삼 독립군 적들의 총성 울려도 총성 울려도 공격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홍삼 독립가 홍삼 독립가를 위해 난 Let me introduce myself 날 소개하지 난 홍삼 독립가 다 보니까 하모니카 일본 놈들도 장난질이야 무슨 이름은 또 정관장 진짜 이러니까 모두 물론 나는 환장 난 화려하게 받아 애국장 건국포장 내가 받을 건 홍삼 독립 대한민국장 내가 존경하는 인물 you know 삼행시로 shout hey 내가 보여줄게 윤봉길 의사의 의사는 도시락 폭탄 일본인을 즉사시켜 전승 행사장에서
봉사정신을 무릎을 쓴 윤복길 의사는 준비해 기사 자금을 길을 개척해서 네 맘대로 했어 생겨냈어 애써 올해 2021 광복주년 76 아침에 일어나면 달지 태극기를 불러 애국갈 광복의 뜻 빛을 되찾는 건 날 리든 가비트를 타며 독립 리드하며 싫은 상황보단 바래 독립군에게 진심 닿기를 바라며 우리는 만세 이겨낸 난세 대한독립 만세 우린 없어 난제 대한독립 만세 우린 홍삼 독립군 홍삼 독립군 적들의 총성 올려도 총성 올려도 공격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홍삼 독립가 홍삼 독립가를 위해 우리는 홍삼 독립군 홍삼 독립군 적들의 총성 올려도 총성 올려도 yeah. 공격해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 홍삼 독립가 홍삼 독립가를 위해 난 홍삼 독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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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삼 독립가를 위해 난 네. 아주 멋진 노래를 우리 청소년이 직접 만든 거예요. 예. 이 청소년 1등은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예, 일단은 1, 2, 3등이나 뭐 등수 같은 경우는 다 나온 거죠. 예. 예, 발표가 됐고 이제 예. 시상식만 남은 예, 거고 예, 아주 그렇습니다. 멋진 학생이에요. 우리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친구들도 인터뷰를 좀 한번 아, 했으면 좋겠네요. 초청 한번 해주시면 내가 몰고 오겠습니다. 네, 네. 전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주 멋진 친구들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제 문 대표님 활동에 정말 계속해서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더디게 선진국으로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 우수한 민족성을 가지고도 그 이유가 저는 적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공무원 세계, 재계, 재벌, 정치, 군인들 다 적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적폐들을 찾아가지고 그 밑에 뿌리를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한 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친일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친일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제대로 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해야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맨 앞에 아니면 맨 끝에 우리 홍삼 친일 청산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홍삼 친일 청산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친일 청산이 되는 순간이 되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 청와대 김정숙 여사님인가요? 모르고 살고 있었는데 감사드립니다. 정말 청와대 김정숙 여사님이 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예.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문 대표님하고는 앞으로도 몇 번 이 방송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